40대 제가 제 고객들 주층이 40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솔직히 뭐 동창들 만나러 가면 너무 젊어져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급한 거지. 나만 늙고 나만 초라해 보이고 이러니까 또 나중에 와서 저 상담받아 보면 굉장히 아 진짜 나 그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후회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썰을 풀어볼 거예요. 오, 기대됩니다. 오늘 가보시죠. 후회되는 거 첫 번째 어떤 게 있나요? 근데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뭐예요? 피디님도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 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너무 싸. 그게 뭐냐면 사각턱 보톡스. 효과는 네. 제일 좋지, 드라마틱하고. 오. 약간 근데 네. 나이 들어서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나마 덜한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작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옆쪽에 광대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피가 줄어버리면 여기 공간을 지지하던 힘이 없어지니까 피부가 좀 처져가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20대는 되게 자주 맞다가 40대 넘어가서부터는 정말 이게 꼴 보기 싫다 이럴 때만 소량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네. 너무 자주 맞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맞거나 이러면은 피부 처짐이 더 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가. 특히 저는 중년분인데 네. 옆볼 꺼짐이 있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차라리 맞지 말라고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각턱 보톡스가 은근 중독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내 얼굴이 되게 커 보이고 되게 자신감이 없어져 보여. 네. 계속 맞았던 분들은.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그런 피부 처짐 현상이나 입력 처짐이나 아니면 옆볼 꺼짐이 되게 심하게 부각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이가 들어서는 뭔가 볼륨을 줄이는 시술을 조금 주의해서 받긴 해야 돼요. 원장님 이제 자주 맞지 말고 좀 간격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이미 얼굴이 좀 작아져서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약간 어떤 간격으로 좀 이거 맞아야 될까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 3, 4개월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름 보톡스는 사각턱 같이 근육을 줄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름 보톡스보다는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효과도 좀 천천히 나타나고 근육이 위축되는 기간 때문에 저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간격을 뛰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게 내가 사각턱만 한 번만 맞을 건 아니잖아요. 나도 이게 주름이 있으면 이제 여기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보톡스라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용량을 맞아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것도 내성이고 아예 맞아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보톡스도 일종의 톡신이란 말이에요. 외부 물질인데 그거를 우리가 몸을 보호하려고 항체를 생성을 해서 이거를 효과를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껴 맞아야 된다. 보톡스도 나중을 위해서. 원장님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것도 20대에도 참 많이 하고 거의 하면 효과가 너무 좋은 시술인데 초음파 리프팅 시술이에요. 근데 이게 초음파 리프팅이 우리나라도 K뷰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10만 원 내에도 받을 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이 굉장히 많고 고가 리프팅 장비도 있고 거기서 오리지널 장비는 울세라고 그 이후에 아류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슈링크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 지방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세게 받아서 리프팅 효과는 좋을 수 있어요. 여기가 약간 정리되고 딱 달라붙는데 그게 이렇게 밑에 근막층이나 이런 부분을 작용을 해서 일종의 지지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거기에다 열점을 찍어가지고 지져서 그렇게 되면은 쪼그라들고 수축이 되잖아요. 쪼그라들 거 아니야, 안에가. 그러면 쫙쫙쫙쫙쫙 이렇게 돼서 리프팅 효과도 좋고 여기 근육도 약간 여기 지방도 약간 위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방량이 많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받으면 괜찮은데 지방량도 별로 없고 피부가 얇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 지방이 너무 위축이 되면서 얼굴이 더 꺼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년 이후에는 있는 볼륨 잘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썰도 있었어요. 초음파 이거 많이 받으면은 뭐 안면고상 했을 때 그쪽 부분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뭐 거상술도 어렵고 땡겨지지도 않는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직 손상을 어느 정도 너무 반복적으로 가하면 열 손상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20, 30대, 30대까지는 이런 하이프 계통 초음파 리프팅을 되게 많이 받다가 지금은 고주파 리프팅이나 다른 리프팅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고주파는 그래도 밑에 그것도 열로 하긴 하지만 그나마 하이프만큼은 세게 여기서 막
지지는 건 아니거든. 걔는 살짝 데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자극이 좀 덜 할 수 있어서 저는 고주파 리프팅을 더 선호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프 같은 초음파 장비는 최소한만 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뭐 얼굴에 풀페이스 막 천샷 이렇게 하진 않고요. 하안부만 한다던가 팔자 위쪽에 지방 많은 부위만 한다던가, 그래서 이것도 좀 아껴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리프팅은 좀 넉넉하게 해드리고, 약간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해서 소량만 해드리고 하관만 하들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향하는 바를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손으로 하는 거고. 원장님 그러면 리프팅을 만약에 받을 때 이런 하이프 같은 거 좀 잘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두께, 지방량, 그다음에 얼굴형 이런 거를 보고 디자인을 해서 받긴 해야 돼요. 약간. 그리고 이게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설계를 해야 돼. 어떤 강도로 할 건지, 어떤 샷을 할 건지, 약간 이쪽에는 무슨 샷을 하고 이쪽에 무슨 샷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플래닝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해서 받긴 해야 돼요. 그리고 장비도 저 같은 경우에 하나 장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방량 많은 분들은 하이프를 하고 다른 데는 고주파 리프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콤비네이션 하는 치료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진짜 저도 할 말 많은데 네. 저도 처음에 이 시술을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이거를 잘 해야지 페이도 올라가긴 해요. 미용 닥터들이. 그게 뭐냐, 필러 시술. 이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개인차도 되게 심하고, 그 다음에 미적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넣는 양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많이 넣고 뭔가 이게 핸들링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만 시술해서 조금만 수정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예요. 왜 그러냐면 필러라는 게 한 번 맞다 보면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얼굴에 콩기름 막 넣어가지고 얼굴 엄청 커진 아줌마 있었는데. 선풍기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 이게 필러도 계속 맞다 보면은요, 뭔가 이게 여기를 맞아 채우면 여기가 꺼져 보여요. 그럼 여기를 채우면 또 여기가 꺼져. 여기를 채우면 여기가 꺼져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채우면 또 여기가 꺼져 보여요. 자꾸 꺼져 보여요.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 맞은 사람만 돼요. 뭔가 채우는데 예쁘지가 않아. 그리고 약간 괴물 같아져. 장난 가면 보는 얼굴 볼록볼록. 이게 필러도 그렇고 지방이식도 그렇고, 이거 중독성이 있어서 이게 근데 필러가 생각보다 바로 없어지진 않는데 그 없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계속 쌓다 보니까 이게 만지면은 약간 캡슐처럼 딱딱해진 분도 있고, 이거 얼굴이 좀 변형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맞고 간격을 잘 지켜서 맞으면 그래도 예쁘게 잘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좀 자주 맞거나 계속 또 맞았는데 또 맞고 그러다 보면, 특히 코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높았단 말이야. 그게 낮아지는 것 같아. 또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바타. 여기가 계속 퍼지면서 여기는 넓어지는데 여기 콧대는 낮아지는. 약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되면 코 같은 데 잘 안 녹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맞은 티만 나는 예쁘지 않은 얼굴이 돼. 그게 똑같은 용량을 하더라도 이게 맞고 추가로 맞는 건 나중에 괜찮아.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맞으면 수정이 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시술할 때도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리터치를 하라고 하지,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팔자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맞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면 팔자 필러가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여기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웃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불룩해져서 여기가 더 튀어나와서 얼굴이 어색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팔자는 정말 수량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웃을 때 어색해질 수가 있어. 너무 많이 쌓다 보면. 근데 그게 약간 오래가고 두꺼운 필러를 너무 많이 맞다 보면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럼 네 번째는? 이것도 약간 필러의 연장선이긴 한데, 아까는 제가 필러를 너무 과도하게 맞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눈 주변에 맞는 필러는 되게 주의해서 맞긴 해야 돼요. 되게 잘 누는 데 가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어색해질 수 있는 데가 애교 필러랑 누미 필러긴 하거든요. 특히 누미 필러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약간 초보자 원장님이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제일 어색해질 수 있는 데가 누미 필러예요. 여기는 피부도 얇고 0.1mm, 2mm 이런 것도 확 차이가 나요. 잘못 들어가면은. 그리고 과도하게 맞다 보면 이게 어떤 형상이 생기냐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얼굴이 자연스러운데 웃을 때 어색한 얼굴이 돼요. 아. 이렇게 표정이 올라가면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비치거나 아니면은 어색한 얼굴이 돼요. 근데 특히 과유불급인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눈밑이랑 애교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녹이라고 되게 여러 번 추천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게 싫어서. 근데 그분은 꺼짐을 더 싫어하더라고. 아이,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나이 들면 어느 정도는 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눈밑은 한 60, 70%? 야, 특히 여기 앞고 눈 앞볼 쪽 있잖아요. 여기는 과도하게 채우면은 100% 어색해져요. 여기 바깥쪽은 괜찮아. 근데 눈 앞꼬리 쪽은 정말 소량 채워야 돼요. 눈밑은 필러나 이런 걸 넣을 때 수정 가능한 걸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녹는 제형인지 그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안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후에 약간 볼륨이 생기거나 이런 제형들은 좀 처리가 좀 안 돼. 그러면은 결국에 그거를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절제라는 거는 이렇게 수술로 들어가서 이거 긁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저는 눈밑은 할 때 뭐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거를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안 되니까 쉽게 수정이 안 되니까 뭐 초반에 있는 결절은 녹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100% 녹지는 않는 분도 많거든요. 작아지긴 하도.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은 그래서 히알루론산 제형,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저는 시술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가역성 있는 거,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제품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나도 색소 치료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로 많이 보는데 피 막 김이나 이런 거 흑자 치료한다고 막 너무 세게 거기를 좀 강하게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핸드피스를 포커싱 해가지고 되게 강하게 시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과유불급이야. 뭔가 이게 강하게 시술하면 피부는 나 왜 공격해? 나 색소 건드렸잖아 하면서 이러면서 더 많이 만들어내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이게 색소 만드는 공장에 고장이 나버리면 내가 자외선에서 생긴 것보다 더 쉽게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색소 침착이나 기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의해서 받아야 되고, 고객님도 그러거든요. 원장님, 저 이번에 그때 효과 없는 건 세게 해주세요. 이러거든. 세게. 근데 센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얘네들 성질 내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잘 달래줘야 되거든. 특히 기미 같은 애들은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벽이 손상되거나 하면은 더 시커멓게 돼요.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약간 뭐를 빠졌다가 더 시커멓게 올라오는 현상이 리바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아예 멜라닌 색소 자체가 없어져서 저색소반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약간 하얗게 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토닝을 되게 세게 받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의하긴 해야 돼요. 이게 색소 있는 병변은 한 번에 뭔가를 하고 약하게 토닝을 해서 케어를 하는 방향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원장님마다 치료법은 다르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세게 해서 효과를 봐서 그렇게 해서 잘 핸들링 하시면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잘못되면은 회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주의해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색소레이저뿐만 아니라 뭐 프락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피부 장벽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너무 세게 뭐 모공 치료나 피부 결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받으시면 인위적으로 뭐 홍조가 생긴다거나 피부가 좀 민감성으로 변한다던가 약간 그런 문제를 겪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인데 특히 레이저도 그렇다, 필러도 그렇지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시술이랑 상관없이 뭐든지 사람이 생각으로 뭔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외모에 대해서, 특히 자기 얼굴에 대해서 그런 집착증? 이런 분들이 있어. 특히 과도하게 거울을 보면서 실제로 시술실에서도 거울을 보면서 시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넣고. 원장님 하세요. 하고 제 거울 보면서 진짜요? 여기 좀 더 넣어주세요. 좀 더 넣어주세요. 이런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갖고 근데 웬만하면 다 하고 나서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러다 보면 시술이 산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꺼져도 못 참고, 그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뭐 여드름이 하나도 못 참으셔가지고 피부를 다 망쳐놔요. 피부 장벽이 막 없어져 버리고 여기가 막 헐어버리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여드름 뾰루지 하나도 막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욕만 좀만 꺼져도 막 이렇게 막 채워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면 예쁜 사람이 어딨어요. 내 얼굴도 나도 하루 종일 보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나도 우리 아들이 옆에서 찍으면 뭐 심각해. 여기 다 찢어가지고 그렇잖아.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네. 요즘에 그런 어플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 맞아요. 그 어플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내 얼굴을. 그래서 그 그렇게 되고 어플에 싶어. 맞추려고 막 하시는 것 같아. 어플 보면 눈알도 이렇게 커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그 지향점을 거기 잡다 보니까 내가 자꾸 못생겨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맞기만 했는 티만 나고 전혀 안 예쁜 얼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얘기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시술을 했는데 저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이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피디님도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좀 늙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 엄마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피부 엄마 좋은 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